오늘은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여줬던 2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 깊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잎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관련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 이걸 정확히 짚어보고 또 이 자료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중요한 단서들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 특히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삼성전자 공식 발표 자료랑요, 또 여러 증권사 분석들, 이걸 좀 교차해서 보면서 현재 상황이랑 또 미래 전망까지 좀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실적의 밝은 점, 또 어두운 점, 그리고 하반기 전략이 과연 잘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2분기 전체 실적부터 확인해보죠. 연결 기준으로 매출 74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이 나왔네요. 매출만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 정도 늘었고 직전 분기보다는 한 6% 줄어서 그럭저럭 선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 영업이익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직전 분기가 6조 7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 30% 넘게 줄었고 작년 같은 기간이 10조 4천억이었는데 이건 무려 55% 이상 급감했어요. 제가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니까 시장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24%나 밑도는 이거 완전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외형,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 이게 이번 2분기 실적의 핵심이죠. 삼성전자 발표 자료를 직접 봐도요,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죠. 매출에서 원가 뺀 거, 이게 작년 2분기 40.2%였는데 이번엔 34.2%로 꽤 내려앉았고요. 실제 장사 실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더 심각해요. 작년 14.1%에서 이번엔 6.3%, 정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6.3%요? 와,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역시 가장 큰 거는요, 삼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DS 부문이죠. 여기서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탓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일회성 비용까지 반영이 되면서 충격이 덮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각 사업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DS 부문부터 좀 자세히 보죠. 매출은 27조 9천억 원. 직전 분기보다는 11% 늘었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2% 줄었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잠깐만요. 4천억 원이라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 6조 5천억 원이었는데 거의 94% 가까이 급감한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좀 늘었는데 이익이 이렇게 뚝 떨어진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사업을 좀 볼게요. 매출 자체는 21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어요. 서버나 PC용 수요가 일부 좀 살아나고 가격도 좀 안정된 덕분이죠. 근데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재고자산 평가 관련 충당금, 이걸 쌓으면서 이익을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가치를 좀 보수적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회계상 손실로 잡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재고 문제랑 회계적인 요인이 컸군요. 근데 최근에 계속 얘기 나왔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문제는 없었나요? 제가 본 유안타증권 분석이나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는 이 HBM 출하 지연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향 최신 HBM 있잖아요. HBM3E. 이거 양산하고 공급하는 게 당초 기대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고수익 제품 팔 기회를 좀 놓친 측면이 있죠. 이게 단순히 단기 실적 문제만이 아니라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삼성의 위상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좀 더 깊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삼성은 하반기에 HBM3E 12단 같은 차세대 제품 공급에 본격화하고 또 고용량 DDR5 서버 디램이나 8세대 위인랜드 전환 가속화해서 만회하겠다 이런 계획이긴 합니다. 이 8세대 V낸드라는 게 같은 면적의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게 해서 원가 경쟁력이랑 성능 향상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아, HBM 문제가 단순 생산 차질 그 이상일 수 있다. 이 점은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는 어땠어요? 시스템 LSI는요, 그 첨단 공정인 GAA 구조, 이걸 적용한 모바일 칩을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이 GAA라는 게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서 칩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한 단계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이런 첨단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는 이제 철개만 하는 회사들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매출 자체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부진했어요. 특히 첨단 AI 칩 관련해서 미국 제재 영향을 받는 일부 고객사 물량 관련해서 재고 충당금을 또 반영했고요. 또 구형 공정인 성속 공정 가동률이 계속 낮게 유지된 거, 이게 실적에 부담을 줬습니다. 3년 넘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파운드리 부진이 계속되는 건 정말 좀 아쉬운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반전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KB증권 리포트나 헤럴드 경제 기사 보면 테슬라한테서 2나노 기반 차세대 AI 칩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게 사실이면 꽤 큰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반기 파운드리 사업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테슬라 수주 규모가 연간 한 3조 원에 달할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삼성의 최첨단 기술인 그 GAA 구조 적용한 2나노 공정 신제품 양산, 이게 하반기에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면서 드디어 파운드리 사업이 이 긴 적자 터널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TSMC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요. 테슬라라는 이 상징적인 고객사를 잡았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네,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여부. 이게 하반기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네요. 자, 그럼 반도체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디스플레이, SDC 사업부 실적을 좀 보죠. 매출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이네요. SDC는요, 주요 고객사의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이걸 앞두고 패널 공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IT기기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판매가 늘면서 직전 분기보다는 매출이 한 9%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스마트폰 시장 전반적인 부진 영향으로 매출은 17% 줄고 영업이익 또한 0.5조 원, 5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QD OLED 모니터 같은 고부가 제품 판매는 꾸준했고요. 하반기에는 역시 대형 고객사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 이걸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고 QD OLED 라인업을 TV뿐 아니라 모니터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는 내년부터 애플의 첫 폴더블 기기에 삼성의 OLED 패널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것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오, 스마트폰, 폴더블, IT 기기까지 디스플레이 역할이 점점 커지네요. 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DX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쪽 분위기는 어땠나요? DX 부문 전체로는 매출 4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3천억 원, 이걸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신제품 효과가 좀 줄면서 감소했지만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성장세로 보였어요. 먼저 스마트폰 사업인 MX, 모바일 경험이죠. 네트워크 부문까지 합쳐서 보면 매출 29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하고 A 시리즈 중저가 모델 판매가 모두 괜찮았고요. 부품가 상승 속에서도 원가 관리를 잘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했다. 이 점이 꽤 긍정적입니다. 오, 두 자릿수 수익률이면 상당히 잘했네요. 하반기 전략은 뭔가요? 하반기에는 이제 폴더블 신제품하고 S25 시리즈 판매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A 시리즈에도 AI 기능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높이랬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내에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헤드셋이나 화면을 3번 접는 트라이폴드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 이걸 선보여서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R이나 트라이폴드라. 와,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되겠는데요. 그럼 TV하고 생활가전, VDDA 쪽은 어땠습니까?
VDDA는 합쳐서 매출 14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VD, 그러니까 TV 사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반면에 DA 생활가전 사업은 여름철 에어컨 성수기 효과에다가 또 비스포크 같은 프리미엄 라인업, 그리고 AI 기능이 들어간 가전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쪽도 AI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VD는 AI 기능을 더 강화한 네오 QLED, OLED TV 신제품으로 하반기 성수기 수요를 공략하고요. DA는 AI 가전은 역시 삼성이지 이런 이미지를 굳히면서 수익성 높은 빌트인 가전이나 스마트홈 솔루션,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이죠.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HVAC는 가정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라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만 실적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인수 효과가 이제 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하만은 매출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주력인 촬영용 오디오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제품 판매도 좋았고요. 전장 사업 전반에서 원가 구조를 개선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그리고 작년 동기랑 비교해도 모두 성장하면서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성차 업체들의 전장 부품 수요가 괜찮을 걸로 보여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요. 2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진하고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분명 쇼크 수준이었지만 사업부별로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씨앗들을 그래도 착실히 뿌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분기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가요? 네, 헤럴드 경제나 KB증권 같은 다수 분석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시장에서는 대체로 2분기가 실적의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올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올렸고 DS투자증권도 8만 1,000원 제시하고 KB증권은 9만 원 유지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KB증권 전망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하반기 전체 영업이익이 18조 원에 달해서 이게 2021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내놨더라고요. 3분기에는 8조 9천억 원, 4분기엔 9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분기마다 눈에 띄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던데 그 근거가 뭘까요? 역시 반등의 열쇠는 반도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메모리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서버 고객사들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서 수급 상황이 좀 나아지고 특히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HBM3E 공급, 이게 4분기부터 엔비디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파운드리 역시 테슬라 수주 효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2나노 같은 첨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적자 폭을 크게 줄이거나 잘하면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 같은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하반기는 지연됐던 HBM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고 파운드리가 테슬라 말고 또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정말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두 가지가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와 실적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수나 좀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없을까요? KB증권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하는 칩스법 보조금 지급하고 연계해서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보조금 받는 걸 넘어서 미국 정부하고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미국 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파운드리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와, 미국 정부가 지구은 투자를 검토한다고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재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그 점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에서 빚 뺀 거요. 이게 8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도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즉, 실적이 좀 일시적으로 안 좋아도 투자나 M&A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 재무적인 여력은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하고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2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문의 예상보다 큰 부진, 또 일회성 비용 반영 때문에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지만 하반기에는 메모리 시황 개선하고 HBM 공급 본격화, 그리고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바탕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2분기가 실적 바닥이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의 강도하고 속도는 결국 HBM 공급이 얼마나 정상화되고 파운드리가 신규 수주를 얼마나 잘 따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슬라와의 협력 본격화,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잠재적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나오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과연 이 수년간의 부진을 털고 TSMC가 주도하는 시장 판도를 흔들 만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넘어야 할 어떤 기술 격차나 고객 확보라는 높은 벽이 존재하는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삼성전자가 보여줄 기술 리더십, 그리고 실제 사업 성과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실적 등락뿐 아니라 이런 구도적인 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분의 지식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더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